밥 숟가락을 넣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무언가 씹을 거리를 찾아 냉장고 문을 열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는 게 현명합니다. 우리 뇌가 거짓 정보를 보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잘못된 신호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내장 지방은 계속해서 쌓이고 혈액은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져 끈적끈적하게 변하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신경 연결을 건강하게 바꾸는 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건 위장이 비어서가 아닙니다. 뇌 속의 아주 작은 기관들이 보내는 전기 신호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 체계가 현대의 환경에서는 너무나 쉽게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먼저 지목해야 할 원인은 바로 뇌의 착각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참 재밌는 것이죠. 배고픔과 갈증을 모두 감지하니까요. 문제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기관과 배고픔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서로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뇌 속에서 갈증 신호를 만드는 기관들이 배고픔을 담당하는 회로와 섞여서 신호를 잘못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만약 식후에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 뇌는 이걸 배가 고픈 것으로 잘못 해석해 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갈증과 배고픔 신호를 헷갈릴 수 있고 연구들에서도 두 감각의 연결이 단순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신 신경과학은 이걸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 때문이라고 분석하죠. 우리는 평소에 밥을 먹으면서 물이나 국물을 같이 마시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뇌는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오면 무조건 무언가를 입에 넣고 씹어야 해결된다고 기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식사 후에도 자꾸만 간식이 당긴다면 그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뇌가 물을 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때 빵이나 과자를 먹으면 당장은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더 강렬한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스트레스 또한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인데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육아로 지쳤을 때 유독 매운 떡볶이나 달콤한 케이크가 당기는 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죠.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힘든 상황을 견디기 위해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죠. 전전두엽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거나 건강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셈이죠. 동시에 코르티솔은 본능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지나치게 활성화시키는데요.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당장 눈앞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본능만 남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코르티솔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부추기는 그렐린 호르몬을 과도하게 생성한다는 사실이죠. 뇌는 지금 상황을 마치 먹을 것이 부족한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설탕과 지방을 강렬하게 원하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고칼로리 음식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 버리기 때문에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기름진 음식에 손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의 주도권이 이성에서 본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벌어지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잠이 부족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뇌는 에너지가 부족한 위기 상태라고 판단하죠. 이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서 음식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의 뇌를 촬영해 보면 음식 사진을 봤을 때 쾌락을 느끼는 부위가 평소보다 훨씬 강렬하게 반응하는데요. 특히 뇌 속에 있는 쾌락을 유도하는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이건 대마초를 피웠을 때와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냄새를 맡는 감각이 예민해져서 음식 냄새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고 먹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도 훨씬 커지게 되죠. 야식이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멈추게 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따르도록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으로 보는 자극인데요. 먹는 방송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살이 찔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따라하기 세포가 있어서 남이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내가 먹는 것과 똑같은 뇌 부위가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뇌가 먼저 반응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현상입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음식 사진이나 동영상, 냄새 같은 자극만으로도 우리 몸이 먹을 준비를 하면서 일부 호르몬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을 뇌는 밥을 달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냥 눈으로 봤을 뿐인데 우리 몸은 이미 먹을 준비를 마치고 혈당을 떨어뜨려서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배달 앱을 켜서 메뉴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몸은 살이 찌는 상태로 들어간 셈이죠. 이게 반복되면 뇌의 보상회로가 고장나서 음식을 원하지만 막상 먹어도 즐겁지는 않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양을 먹어야만 겨우 만족하게 되는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건 마약 중독자의 뇌 상태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집요한 가짜 배고픔의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부족한 건 음식이 아니라 도파민과 뇌의 휴식입니다. 무턱대고 참는 건 답이 아니죠. 뇌의 신경 반응을 역이용해서 잘못된 신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식후에 입이 심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언가 씹고 싶다면 껌을 씹는 게 좋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껌을 씹는 것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감과 코르티솔 반응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리듬감이 있는 씹기 자체가 몸을 진정시키는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씹는 행위는 뇌의 신경계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게 도와주죠. 턱이 아프라고 씹으라는 게 아닙니다. 리듬감 있게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치솟는 식욕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주거든요. 그 다음은 찬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가짜 배고픔이 몰려올 때 찬물 한 잔을 마시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찬물이 얼굴에 닿으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편안해지는 반사작용이 있는데요. 찬물이 얼굴에 닿으면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아 몸을 이완시키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죠.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떨어지고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뇌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중 도파민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크고 심장질환이 있거나 어지럼이 잘 오시는 분은 무리한 냉수욕은 피하셔야 되고요. 찬물 세수나 짧은 샤워처럼 안전한 범위에서만 시도해야 되죠. 속이 차가워서 찬물이 안 맞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벌컥벌컥 마시는 게 부담스럽다면 얼음 하나를 입에 물고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가운 감각 자체가 뇌를 깨우고 가짜 식욕을 차단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충동 기다리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욕은 일시적으로 강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가짜 배고픔은 20분이 지나면 잠잠해지죠. 먹고 싶은 욕구가 치솟을 때 딱 20분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 느낌을 제3자가 되어 관찰해 보는 거죠. 아, 나의 뇌가 지금 도파민을 원하고 있구나. 아, 내 위장이 아니라 뇌가 심심해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뇌의 주도권은 다시 전두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타이머를 20분 맞춰놓고 그 시간 동안만 다른 일에 집중해 보는 것도 현명합니다. 거짓말처럼 식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실천해야 할 핵심 수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공된 단맛 음료를 끊는 게 시급합니다. 달콤한 음료는 뇌가 갈증과 배고픔을 구분하는 능력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갈증은 오직 물로만 해결해야 뇌가 다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죠. 잠이 부족하면 뇌는 기능이 고장난 상태가 됩니다. 충분한 잠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가장 기초적인 치료제이니까요. 끝으로 눈으로 먹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음식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슐린이 나오니까요. 배달 앱 알림을 끄고 먹방 구독을 취소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우리 몸은 감정을 쏟아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가짜 신호에 속아 몸을 망치지 말아야 하죠.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문을 닫고 찬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하이맵 의료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창희였습니다.